새벽 5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친정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아야 했기에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엔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 응급실 앞에서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그대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동생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니 엄마가 괜찮아. 내가 왔어. 저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중년의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들고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딸입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소 석 달은 집에서 요양이 필요합니다. 약도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하고 식사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집에서 요양.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돌봐드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엄마를 그냥 집에 두고 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누이들의 날선 말투. 그들이 뭐라고 할지 벌써부터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 장모님 괜찮으셔? 응.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셔. 근데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겠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지난 몇 년간 시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돈댁 일은 사돈이,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일, 며느리가 친정에 너무 신경 쓴다. 그런 말들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이 미리 말씀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비쳐 들어왔지만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많이 편찮으시다며? 네, 어머니 뇌졸 중이셨어요. 그래서 여기로 모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세요.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어머니, 사돈댁 일은 사돈이 해결해야지. 왜 우리 집안까지 끌어들여?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혼자 계시면 그 순간 큰 시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살아서 자주 들르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내 올케가 장모님을 여기로 모시겠다잖아. 큰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올케 언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요?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게 심하다고요?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 완전 흐려지잖아요. 아픈 사람 있으면 집안이 어두워진다고요. 제 엄마가 어둠이란 말입니까? 제 엄마가 먹구름이란 말입니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친척들 오면 어떡하려고요? 아픈 사람 보면 다들 불편해하잖아요. 작은 시누이도 곧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둘은 마치 짜고 온 것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올케 언니, 나도 솔직히 좀 그래요. 우리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건강 나빠지실 텐데. 제 엄마가 스트레스라는 겁니까? 평생 저를 키워주신 제 엄마가, 아프신 제 엄마가 당신들에게 스트레스란 말입니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미안. 근데 우리 형편이 좀 방도 부족하고 방이 부족하다고요? 우리 집은 방이 3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부 침실, 하나는 남편 서재, 하나는 빈방. 그런데 방이 부족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며느리야. 내가 장모님 수발을 든다는 건 이 집 살림이 엉망이 된다는 뜻이야.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해?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밤낮 없이 깨고 기저귀 갈고 약 챙기고. 큰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올케 언니 혼자서 다 하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까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작은 시누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올케 언니, 요즘 요양원 시설 진짜 좋다던데요. 거기 계시는 게 장모님한테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하시고.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낯선 사람들 사이에 두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내 친정 동생이 모시든가. 대학생이면 어때?
휴학하고 모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까지 피해를 주려고 하니? 피해. 그 단어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엄마가 피해라고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장모님이신데.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가 남편까지 제압하자 더 이상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올케 언니. 진짜 장모님을 여기로 모시면 저 이제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불편하거든요. 아이들도 데리고 오기 싫고.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 애들이 할머니 집 오는 거 좋아하는데 아픈 사람 보면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엄마를 모시기로.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 몰래 엄마를 제 작은 방으로 모셨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로 짐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 여기 엄마 집이야. 하지만 엄마는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며 소리 안 나게 존재감 없이 지내셨습니다. 밥도 조용히 드셨고 기침도 참으셨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도 제가 없으면 꼭 참으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엄마 죽을 끓였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곱게 갈아서 그 다음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5가지, 국은 따끈하게. 남편 출근 도시락도 챙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였습니다. 엄마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혈압약, 혈전용해제, 소화제 하나하나 확인하며 드렸습니다. 딸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며느리,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빨래는 언제 할 거야? 벌써 사흘째인데. 오늘 하겠습니다. 마당 청소도 좀 해. 낙엽이 수북한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엄마 수발, 집안일, 시댁 챙기기. 저는 돌고 돌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엄마 기분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러세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다고. 예전엔 이렇게 음침하지 않았는데. 음침하다고요. 제 엄마가 계셔서 음침하다고요. 그리고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 좀 만들어 드려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대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애들 데리고 갈 건데 점심 준비 좀 해놔요. 애들이 올케 언니 불고기 좋아하잖아요. 끊긴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엄마 간병하면서 시어머니 반찬까지 챙기고 조카들 밥까지 차리라고? 저는 로봇입니까? 작은 시누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언니, 나 이번에 애 키 재는 거 있어서 줄자 좀 빌려갈게요. 주말에 갈 거니까 준비해놔요. 네. 아, 그리고
우리의 입을 옷 좀 다려놔줘요. 돌잔치 가야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딸아,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 앞에서 울면 엄마가 더 괴로우실 테니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왁자지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저희 왔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소엔 보기 힘든 미소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우리 손주들. 큰 시누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올케는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여?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장모님 수발 든다고 정신없어. 에이, 그래도 명절인데. 좀 그렇네요. 우리 올 것 뻔히 알면서.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손님 맞이도 못하고. 올케 언니 요즘 완전 딴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칼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참자. 그냥 참자. 명절이니까. 가족이니까.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올케 언니, 전 부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많이 부쳐놔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물도 5가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나물 없으면 섭섭해 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나물은 준비해 놨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가서 사온 나물들이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올케 언니, 과일은? 과일 안 사왔어요? 명절인데 과일도 없어? 죄송해요. 제가 미처. 에이, 진짜. 그것도 못 챙겨요? 내가 나가서 사올게요. 돈 주세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받아들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송편,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렸습니다. 모두 거실에 앉아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부엌을 오갔습니다. 반찬 더 가져다 주고 숭늉 끓이고 설거지하고. 엄마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어른들께 불편을 드릴까봐. 저는 조그만 상에 음식을 담아 엄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엄마, 드세요. 딸아, 나는 괜찮다. 너나 먹어라. 엄마, 드셔야 해요. 약도 드셔야 하고. 엄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이는지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내가 너무 짐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엄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여위셨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소리. 저와 엄마가 있는 이 방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전이 좀 짰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안 정리 좀 해. 명절인데 너무 어질러져 있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저는 싱크대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셨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빨리 와.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저는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시누이 둘이 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큰 시누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뇌졸중이래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석 달 전 우리 엄마를 진료하셨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딸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요양이 필요합니다. 최소 석 달은 누군가 옆에서 돌봐주셔야 해요. 집에서 요양. 석 달. 정확히 우리 엄마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시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떡해? 우리 중 누가 모셔야 하는 거 아냐? 큰 시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돼. 애들이 아직 어려서. 중학생, 초등학생 둘이나 있잖아. 나도 안 돼. 나는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해? 사표 쓰라는 거야? 그럼 어떡하는데? 둘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언니 미안한데. 싫어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안 됩니다. 이미 제 엄마 돌보고 있어요. 작은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잖아요. 며느리가 당연히 모셔야지. 당연히 석 달 전에 제가 제 엄마 모시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건 상황이 달랐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뇌졸중이고 똑같이 석 달 요양이 필요한데요. 올케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말해요? 지금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 제 엄마가 아프셨을 때는 집안 분위기 흐려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작은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에이, 진짜. 올케 언니 너무하네. 우리가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나와요? 도와달라고요? 석 달 전엔 사돈 일은 사돈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남편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대. 큰 시누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 석 달은 완전히 누워 계셔야 한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누이 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대소변도? 응, 다 도와드려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작은 시누이를 쳐다봤고 작은 시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진짜 안 돼, 언니. 나도 안 돼.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석 달 전 제가 겪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여보, 물 마셔. 고마워.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여보, 응. 나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때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때 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누나들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우리 엄마도 잠시 모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내가 어떻게 꺼내 너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 저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누나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 다들 자기 사정만 이야기해. 직장, 애들 바쁘다고. 알아. 그런데 나도 그때 똑같이 했잖아. 장모님 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엄마를 설득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남편의 등을 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나쁜 남편이지? 아니야. 아니야. 나쁜 남편 맞아. 아내의 편도 못 들어주고 장모님도 못 모시고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우리 엄마도 당연히 모셔야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를 동시에 돌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웠다는 걸, 이 사람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걸. 여보, 응? 어머님도 모시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같이 하자. 내 엄마도, 당신 엄마도 하지만 너 혼자 어떻게. 혼자 안 해. 우리 같이 하는 거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말이야,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나 좀 도와줘야 해. 알았지? 그럼 당연하지. 나도 할게. 뭐든지 다 할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 친정엄마, 하나는 시어머니. 방 하나엔 엄마가, 다른 방 하나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두 분의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분의 죽을 따로 끓였습니다. 엄마는 호박죽, 시어머니는 흰죽, 약도 각각 챙겼습니다. 시간표를 만들어 벽에 붙여놨습니다. 남편은 출근 전에 두 분의 방을 돌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장모님, 편히 쉬세요. 그리고 퇴근하면 두 분의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첫날은 손 쓰는 법도 몰라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뭘, 이런 것도 못하면 남편이 아니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분을 동시에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한 분의 약 드릴 시간이 되면 다른 분이 화장실에 가신다고 부르셨습니다. 한 분을 씻겨드리고 있으면
다른 분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딸아, 너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하니? 엄마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몸이 이렇게 돼서.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도 식사를 챙겨드릴 때도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원망하시겠지. 내가 그때 엄마 반대했으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새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 좀 봐라. 무슨 일이세요?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맙다. 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큰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엄마 어때요? 많이 나아지고 계세요. 다행이다.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바빴다고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요? 전화 한 통 없었으면서요? 큰 시누이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딸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엄마, 제가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큰 시누이가 나오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올케 언니, 엄마 식사는 잘하세요? 네, 죽으로 드시고 계세요. 아, 그리고 엄마 좋아하시는 미역국 좀 끓여드려요. 엄마 미역국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세탁기 돌려놔요. 엄마 옷이랑 이불이요. 큰 시누이는 빨래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틀 뒤 작은 시누이가 왔습니다. 역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올케 언니,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조금씩요. 다행이에요. 제가 애들 때문에 자주 못 와서요. 작은 시누이도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엄마 방 좀 청소해줘요. 먼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약은 제때 드리고 있죠? 빠뜨리면 안 돼요. 네, 시간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시간표 한번 봐요. 제가 확인 좀 해야겠어요. 작은 시누이는 벽에 붙어 있는 시간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물리치료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알아봤어요? 아직. 에이, 올케 언니.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봐야죠. 제가 알아볼게요. 그럼 예약 잡으면 올케 언니가 모시고 가요. 그렇게 시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것저것 지시만 하고 갔습니다. 정작 시어머니를 직접 돌보는 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한 번 갈아드리지 않았고 식사 한 번 챙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느리야, 앉아라. 네, 어머니. 내가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들 봤니? 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얼굴만 보고 가더라. 정작 엄마 돌보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했던 말들 다 내 딸들한테 돌아왔더라. 어머니, 사돈 일은 사돈이 해결하래. 바쁘다고 부담된다고. 그게 다 내가 했던 말이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땐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이제야 알겠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서러움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 같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돌봐주다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엄마 방에 가 있을 때면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내가 내 엄마 말벗 좀 해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도 이제 좀 걸을 수 있잖니. 시어머니는 천천히 엄마 방으로 가셨습니다. 두 분은 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때론 웃고 때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사돈,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딸 고생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다 지난 일이에요. 두 분이 서로를 사돈이라 부르는 걸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누이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어느 날 음식을 해서 왔습니다. 올케 언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엄마 드시라고. 고마워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주말마다 와서 좀 도와드릴게요. 작은 시누이도 청소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올케 언니, 오늘 제가 집 청소할게요. 언니는 좀 쉬어요. 정말요? 네.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미안해요, 올케 언니. 어느 일요일 시누이 둘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니? 죄송해요, 엄마. 올케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희가 올케한테 사과해라.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케 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봄이 왔습니다. 두 분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당에 앉아 햇볕을 쐬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시간들, 남편을 야속해했던 순간들, 시누이들에게 분노했던 날들. 그 모든 게 저를 짓눌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용서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딸아,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네, 엄마. 참 잘 키웠다. 우리 딸,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전보다 힘도 생기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무언가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남편이 마당으로 나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시누이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두 분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다니.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내 은혜를. 엄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돈,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그래요, 사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두 분이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딸 요리 솜씨가 최고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두 분의 어머니, 남편, 시누이들, 조카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두 분의 방을 돌았습니다. 엄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엄마, 잘 자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며느리야, 자니? 아직요,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방을 나와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이 길이 맞았어.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